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97년생 직장인 내일회사 안감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전세에 살 것인지 아니면 월세에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 살면 월세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이자가 월세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전세랑 월세를 이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은 3억이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총 2억 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전셋집을 들어가려면 1억 원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출 이자가 1년에 4%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는 약 33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120만 원인 월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달에 생돈 12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전세가 훨씬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신혼부부가 이제 월세에 산다면 보증금을 2천만 원만 지불했기 때문에 남은 순자산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다면 전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미국 주식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월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여기서 이제 정말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월세가 더 저렴한지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10%인 S&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한 1년 후에는 전세 거주자의 총 순자산은 1억 9,600만 원이고 월세 거주자의 총 순자산은 2억 300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억 원에서 전세에 거주를 하면 자산이 줄어들고 반대로 월세에 거주하면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1년 후에는 자산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5년 후에는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참고로 단순 비교를 위해서 전월세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5년 후에는 복리 효과가 작용을 해서 자산 차이는 더 심해집니다. 전세 거주자의 총 순자산은 1억 8천만 원이 되고 반면에 월세 거주자의 총 순자산은 2억 2천만 원으로 자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한 이유 4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는 이제 전세 사기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계약 전에 집주인의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과 같은 필수 서류들을 확인을 하면은 그 리스크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1년에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월세는 이제 보증금 금액이 적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세는 이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낸 월세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라면은 월세 납부액 연 1,000만 원까지는 1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1년에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은 무려 17%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1년에 17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혼부부라면 연봉이 더 적은 사람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는 게 세액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미묘한 갑을 관계입니다. 전세는 이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집주인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세입자가 의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를 요청할 때 상대적으로는 전세 세입자일수록 더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세는 아무래도 관례상 사소한 소리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도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전세잖아요 라는 그런 답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집주인이 바로바로 고쳐줘야 월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월세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전한 소비 통제입니다. 이제 전세에 살면은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흥청망청 쓰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월세는 매달 통장에서 월세 120만 원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세입자를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더 독하게 투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월세가 더 높다 보니까 미국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자산이 폭락장이 오면은 더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는 전세금이 묶여있다 보니까 자산 세일 기간을 바라만 봐야 하는 상대적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어떤 것 같나요? 이렇게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한 이유 5가지를 설명해 보았는데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S&P 500에 투자를 하고 월세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자산의 주체가 되게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자산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